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유명 공연장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벌어졌다. 조용히 무대에 올라온 한 한국 아티스트, 철록담이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이 인물은 단 90분간의 공연으로 일본 음악계 수십 년의 권력을 통째로 흔들었다. 말 그대로 무릎 꿇게 만든 것이다. 감성 폭격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하다는 평가가 쏟아진 그날 밤의 무대. 공연이 끝나자 일본의 전설적인 작곡가 A씨는 눈물을 흘렸고 J-팝 3대 기획사 중 하나의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우리 시대가 끝났다, 곧 탄식했다는 일화까지 등장했다.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관객의 절반 이상이 눈시울을 붉히며 공연장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그건 문화의 충돌이자 감정의 해방, 그리고 음악계의 지형도 변화를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그렇다면 철록담이란 누구인가? 그는 어디서, 어떻게, 왜 일본의 대중음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의 파편들은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그날의 공연장을 무대 뒤편에서부터 조명하며 철록담이라는 인물의 정체, 그 무대가 기획된 이유,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하나씩 파헤칠 것이다.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계산된 감정 설계자였고 예술을 통한 문화 정복자였다. 팬들이 폭격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감성으로 무장한 이 젊은 예술가는 그 밤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히 명중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관객석 앞줄에는 일본 예능계를 대표하는 톱 MC부터 유명 아이돌 제작자, 클래식 평론가, 그리고 일본 방송 3사의 간부들까지 전례 없이 집결했다. 단순한 팬덤의 응원이 아닌 음악계 권력자들이 그의 무대를 검증하러 왔던 자리였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예상 밖의 전율과 충격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무대 직후 제작자 B씨는 이런 뮤지션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봤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본 기사는 무대 비하인드의 진실, 철록담의 음악 철학, 그리고 그가 일본 음악계에 남긴 파문을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당신이 이 이름을 지금 처음 들었다 해도 괜찮다. 하지만 단언컨대 앞으로 당신의 SNS 피드에서,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리고 광고판에서 이 이름을 마주치게 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고? 일본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단 하룻밤 만에 무릎을 꿇린 그날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당신이 알고 있는 음악의 정의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다. 한 세대의 감수성과 정서를 장악한 자의 기록이다. 그 이름은 철록담.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존재를 향해 고정되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오랜 경력을 가진 가수도 유명 기획사의 간판 스타도 아닌 한국에서 신비로운 감성의 화신으로 불리던 뮤지션 철록담이었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포스터조차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SNS 광고는 단 한 줄이었다. 하룻밤, 단 하나의 이야기, 철록담인 도쿄.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장권은 판매 시작 3분 만에 전성 매진. 게다가 입장 명단에는 평범한 팬들뿐 아니라 일본 음악계를 대표하는 전설적 인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랐다. 도대체 왜? 무대 위 감성의 지배자가 등장하다. 철록담의 무대는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단지 피아노 하나, 기타 한 대, 그리고 그가 직접 들고 나온 작은 핸드마이크. 그러나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곡, 밤의 안무가 끝나기도 전에 일렬에 앉아있던 일본 대형기획사 XV 대표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는 무대가 끝난 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3분 만에 나는 완전히 그의 음악 안에 갇혔다. 관객들이 울기 시작한 건 두 번째 곡,
너라는 이름의 계절부터였다. 철록담의 목소리는 마치 청춘의 기억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듯했으며 그의 가사는 일본 대중음악계에서는 보기 드문 문학적 폭발에 가까웠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일본 유명 작곡가 TC 비하인드 1 기획의 시작은 의도된 무대 침투. 공연 전 철록담은 단 한 명의 팀원에게만 무대 구성과 선곡을 맡겼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일본 음악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감정 결핍을 정조준하러 간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일본 음악계가 회피해왔던 감정의 모서리, 특히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직격하는 선곡을 골라냈다. 세 번째 곡 벚꽃이 진 자리에는 사별한 아내를 기억하는 곡으로 관객 중 절반 이상이 눈물을 훔친 하이라이트였다. 비하인드 2 라이브 직후 일본 방송국 긴급 회의. 충격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직후 일본 지상파 3사인 NHK, NTV, TBS는 긴급하게 철록담 특집 프로그램 편성을 논의했다. 이례적으로 일본 NHK 음악 프로듀서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30년 동안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온 한 뮤지션이 단 하룻밤 만에 음악계의 정서를 송두리째 뒤흔들다니. 실제로 다음 주 일본 주요 음악 차트에서는 1위 철록담 밤의 안부, 2위 철록담 벚꽃이 진 자리에, 3위 철록담 너라는 이름의 계절. 이 세 곡이 동시 진입. 그것도 일본 국내 차트에서 한국어 원곡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왜 일본을 선택했는가? 철록담은 데뷔 이래 매체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인터뷰도 피하고 음악 프로그램 출연은 제로. 그런 그가 왜 굳이 일본이라는 낯선 시장을 택했을까?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음악은 공기처럼 스며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빠르다. 일본은 천천히 잠식할 수 있다. 즉, 그는 단순한 진출이 아니라 별표, 감정의 침투, 별표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K-팝의 스피드와 화려함을 일부러 피했고 그 반대로 침묵과 여운, 잔상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철록담 스타일, 그리고 일본을 관통한 결정적 무기였다. 음악계를 바꾼 단 하룻밤, 그날의 여운은 지금까지도 일본 음악계 곳곳에서 증폭되고 있다. 유명 음악평론가 사카모토 미노루는 말했다. 철록담은 단순한 한류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존재다. 그리고 팬들은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감성 폭격기, 공감의 암살자, 천천히 무너뜨리는 예술가.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뒤늦게 그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차세대 음악계 교과서로 등극했다. 그의 가사 한 줄이 교실에서 인용되고 그의 무대 연출이 예술대학 강의에 소개되고 있다. 한밤의 공연, 단 90분. 그러나 그 밤이 남긴 파장은 단순한 음악 팬덤의 열광이 아니다. 그건 문화적 각성, 예술적 정복,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철록담은 일본을 정복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인들의 마음속 빈 공간에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을 음악으로 채웠다. 이 기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다음은 어디인가? 한국? 유럽? 아니면 전 세계?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이름은 이제 시작이다. 철록담 시대를 관통한 한 예술가의 기록.